안녕하세요. 오픈마인드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잠깐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송산 그린시티에는 기획부동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곳을 투자처로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관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곳에도 여전히 함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아침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냐면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이 문자입니다. 심심찮게 이런 문자들이 자주 와요. 한두 번이 아니라 많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로 봐서는 시간적인 투자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하지 않으면 이분들은 정말 큰일 날 일들을 많이 합니다. 평생 모았던 돈들을 다 날리는 그런 일들도 발생이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주부입니다. 송산 그린시티 송산역 인근에 그린벨트를 추천받았는데 내일까지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200만원대인데 괜찮나 싶기도 하고 하도 밀어붙이셔서 계약은 하고 왔는데 빨리 결정하라고 제 쪽에서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디서는 못 낀다고도 하고 기다리면 개발되지 않을까 하기도 하고 소액만 넣어볼까 해서 하긴 했는데 잘 하는 건지 잠도 안 오고 이렇게 기획부동산인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모르겠네요. 너무 죄송스럽지만 꼭 오픈마인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죽은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해 주세요. 이렇게 2021년 1월 6일 날 10시 정도의 아침에 이렇게 왔는데 이것을 보고서 마음이 굉장히 좀 무거웠어요. 이런 곳이 아직 있구나. 서울에 가면 강남 쪽에 많이 있다고 하네요. 강남 쪽에 특히나 이런 기획부동산들이 있는데 다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좋은 사람들인데 이렇게 남의 돈을 정말로 사기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려고 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게 기획부동산 같으면은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고서 꾸며가지고서 말이 되게끔 하는 그런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신 곳이 어디냐면 여기 송산역 여기 있어요. 여기 요 화살표가 보이시죠? 예, 여기가 송산역이고 좀 주변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송산역이고 송산역 보면 여기 차량 기지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렇게 넘어가죠. 그리고 여기 신안산선과 연결이 됩니다. 여의도에서 오는 신안산선은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25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바로 연결됐을 때 고치면 아마도 한 3-40분 아니면 도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하로 오니까요. 그래서 그 신안산선이 2024년에 연결이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서 연결선으로 들어오고 여기 보면 이쪽 반대쪽에 보면 한양대역이 있어요. 한양대, 중앙대 이쪽으로 하나 빠지기도 하고 직연결을 통해서 이쪽 국제테마파크역이 여기 또 생기거든요. 이게 국제테마파크역 생기고 송산역 생기고 그 아래 내려가면 여기 화성시청역이 있고 향남역 안중으로 이어지는 그래서 홍성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벨트입니다. 이게 서해선 복선전철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요. 서해선 복선전철이 여기 송산역 부근을 또 만나게 되겠죠. 여기가 송산역이니까요. 상업지구도 있어요. 여기에. 이쪽은 이미 다 개발 계획이 잡혀있고 공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반대편은 아니에요. 이 반대편은 뭐로 돼 있냐? 그린벨트예요. 여기가 국제 테마파크고 세솔동 벌써 미니 신도시로 여기는 다 된 거고요. 자,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실제 지도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실제 지도 가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송산 그린시티입니다. 네, 이렇게 여기 송산 그린시티고요. 조금 더 좁혀 보면 이 모양이죠. 이렇게 여기 보면 반달섬이 있고요. 여기가 시야 국가공단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안산 바늘공단이라고도 하지요. 예, 시와지구 바늘공단.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달섬, 그리고 여기 거북섬, 여기에 웨이브파크라고 해가지고서 윈더 서핑장이 인공으로 만든 게 지금 현재 개장을 했고요. 여기가 시와 방조제란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시와 방조제로 이게 막았죠. 막아서 바닷물이 여기가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시와 방조제로 막아 놓으니까 예전 같으면 이 공장에서 폐수들이 흘러나와서 이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회전이 안 되니까 방제제로 막아 놓으니까 이게 썩은 바다가 됐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기 막으면서 조력 발전을 했습니다. 여기 조력 발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력 발전하면서 바닷물을 계속 회전을 시켜서 지금은 깨끗한 바다가 됐고요. 일급수입니다. 일급수. 수달까지 산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여기 시야 방조제고 여기 방화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면 여기 대부도예요. 대부도. 네, 대부도 쪽에 가서 이쪽으로 연결되면 이게 전국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부도고요. 이 케이블카가 생기죠. 2021년 10월 31일 개장입니다. 자, 그래서 신도시의 모습의 형태는 바로 이 모양인데, 자,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송산역입니다. 벌써 다 개발 계획이 다 잡혀 있죠. 그 옆에는 보면은 서해선 복선 전철이 이렇게 지나가고 여기 남측 지구입니다. 그 유명한 KCT 11만 평이 개발이 되고 이 남측 지구에는 4차 산업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라고 지금 땅 밀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연구시설 용지라고 쭉 잡혀 있고 산업용지 잡혀 있고 여기 더 깊숙하게 들어가게 되면 지원시설 용지 다 잡혀 있죠. 산업용지부터 시작해서 유통시설도 잡혀 있고요. 유보지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가 공단교차로 사거리고 여기가 322원도로고 송산 마도아이시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송산역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기를 조금 더 일반 지도로 한번 보면 현재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죠.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여기 올라가 가지고요. 여기 실제 공사는 여기 올라가서 보니까 이거 다 다져져 있습니다. 이미 다 다져서 철길은 깔리지 않고 뚝은 다 만들어 놓은 상태고 이 앞쪽은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한번 로드뷰가 보이나 한번 볼게요. 로드뷰로 보면은 여기가 어느 정도 됐나? 네, 벌써 이렇게 다 만들어졌네요. 네, 여기가 이제 송산역이에요. 송산역이 만들어지는 곳. 이게 8차선 동서진입도로라고 하는 곳인데 이렇게 잘 닦여 있고 이쪽에 보면은 좀 더 가볼까요? 여기에 BRT 라인까지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BRT 요 라인으로 보면 BRT 라인까지 만들어져서 잘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가 송산역이 지금 펜스가 닫혀져 있어서 안 되고 요 벌써 공사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예, 이렇게 다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이런 곳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일반 저기가 아니고요. 조금 더 가볼까요? 어떻게 됐나? 여기도 다 막아놔서 잘 안 보이는데 이거는 바깥이에요. 네, 여기는 바깥 풍경입니다. 여기 바깥에서 봐도 이렇게 공사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현재. 그리고 여기가 송산역 그린벨트 지역이죠. 여기가 예, 그린벨트 지역. 여기에 뚝을 쌓아놨다고요. 제가 여기서 올라가서 촬영을 지난주인가 그렇게 했었어요. 이게 전체를 다 찍었었죠. 여기는 다 그린벨트 지역이에요. 현재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어쨌든 자,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지적 편집도로 보게 되면은 어떤 지역으로 되어 있냐면은 자, 볼게요. 자, 더 줄입니다. 예, 여기 자연녹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게 사실은 여기서부터 요게 세솔동이고 여기가 국제 테마파크 지역이고 요렇게 되어 있는 요 지역은 다 그린벨트예요. 여기까지 비봉까지예요. 다 그린벨트예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요 안쪽은 복합시설 용지하고 하천 용지하고 또 이렇게 상업지구처럼 이렇게 잘 해놨어요. 열 공급 시설 용지도 다 돼 있고요. 근데 이 바깥에 보면 다 논이에요. 논. 절대 농지도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여기 보면 다 자연 녹지라 돼 있지만 이게 뭐다? 그린벨트예요. 더 정확하게 위성으로 보면 이렇게요. 절대 농지로 바둑판처럼 이렇게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절대농지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름 부르기 쉽게 제가 절대농지라는데 농업진흥구역이란 거예요. 경지정리가 되어 있죠. 이 경지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이런 땅이 아니라 이런 삐뚤삐뚤한 땅이었어요. 이렇게 삐뚤삐뚤한 땅들을 경지를 돈을 들여서 정리를 했어요. 가공을 하고 뚝도 세우고 청량도 해가지고서 이렇게 보기 좋게 경지 정리를 해놓은 곳이 농업을 진흥시킨다, 장려하는 곳이다 라고 해서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곳은 사실 풀리질 않아요. 거의 풀리는 데를 잘 못 봤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다? 논농사, 그러니까 쌀농사만 짓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그분이 이 근처에요. 이 근처에 지분으로 또 들어간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 문자 오신 분이 여기가 어떠냐고, 이것을 평당 200만원 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딱 봐도 기획부동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그린벨트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그린벨트 지역의 농업진흥구역이에요. 그럼 평당 이걸 얼마를 쳐줘야 될까요? 아무리 여기 생긴다 한들, 그리고 그린벨트예요. 그린벨트가 아니면 좀 생각해 보겠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요. 송산역이고 앞쪽에 이게 금방 개발되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물론 환지로 가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수용 처리되더라고요. 왜? 이것을 그린벨트가 만약에 풀린다. 이 안쪽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린벨트가 풀린다고 가정해보죠.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난개발이 이루어지겠죠. 안 그런가요?
그린벨트 지역에서 그린벨트가 풀렸다 그러면 여기가 난개발 이루어지겠죠. 얘기 안 해도. 그러면 시에서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이건 조치를 못 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평택의 지제역 앞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난개발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시에서는 그린벨트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개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난개발이 되지 않죠. 참 좋은 현상이에요. 시에서 보더라도. 그런데 이 그린벨트, 특히나 송산 여기 있는 곳은 당연히 풀리겠죠. 언젠가는. 그 언젠가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5년 뒤가 될 수 있고 10년 뒤가 될 수 있고 언제 풀릴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린벨트는. 그럼 그린벨트는 개발 제한 지역이잖아요. 언제 풀릴지 모르는 곳에 절대농지야 또. 그럼 이 절대농지가 여기가 그린벨트를 풀렸을 때 시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바로 수용으로 잡아놔야 돼 이거를. 만약에 개발이 되더라도 수용 처리가 되겠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풀리자마자 막 너도나도 다 허가내가지고서 어떤 개발 행위를 하고 빌딩을 짓고 이래버리면 여기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여기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데 묶어놓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묶어놓지 않으면 여기 난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토지보상을 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그린벨트를 묶어놓고 이거 송산역 개발되고 나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이 반대쪽이 개발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에서 풀리더라도 제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수용 처리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환지가 된다는 보장 자체가 없어요. 근데 자꾸 그분 같은 경우는 환지로 해가지고 여기는 뭐 서울역처럼 엄청나게 평당 1,000만원씩 가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의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이거는 진짜 기획부동산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만약에 제가 그랬어요. 이쪽 땅은 평당 한 20만원 정도 하면 잡으세요. 라고 해서. 그린벨트라도 괜찮아요. 평당 20만원 정도 한다면 잡아놔도 돼요. 네, 어차피 공시가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나중에 풀렸을 때, 풀려도 문제예요, 사실은. 풀려도 수용 처리가 되면은 그냥 수용값으로 막는 거예요. 진짜 운 좋아갖고 한 10년, 20년 지나서 진짜 운 좋아서 환지로 받았다. 그러면 땡큐가 되겠죠. 근데 그게 과연 될까? 언제 될까? 이런 거 생각하면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정확해요. 여기는 굳이 그린벨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남측지구에 엄청나게 개발을 하는데 이 남측지구가 개발이 되는데 이런 데 와서 땅을 사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여기 그린벨트 가서 사야 되냐는 거죠. 너무나 많거든요. 찾아보면 발전될 지역이 지적 편집도로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산업단지가 이 184만 평이나 되는 이런 곳이 개발이 되는데 어디 가서 찾겠어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도 자세히 분석해보면, 여기가 고속도로예요. 송산 마도 IC고, 앞으로 향후 생길 여기가 고정 IC가 생긴다 그러죠. 그리고 신도시와 연결되죠. 항상 보면은 원칙이 신도시가 생기면 IC가 반드시 끼더라고요. 평택 삼성반도체에서도요, 보니까 아무것도 없던 곳에 고덕 IC가 생기더라고요. 고덕 IC가 생기니까 그 삼성반도체와 연결되고 신도시와 연결돼 있어요. 여기도 딱 보니까 고정 IC가 여기 부근에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도시와 연결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신도시 옆에는 꼭 역이 끼어 있어요. 여기는 직접적인 역은 없어요. 이쪽 건너와야 되지만 어쨌든 서해선 복선 전철이라는 게 또 이어지게 되고 향후에는 모르겠어요. 이쪽에 국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국제 테마파크 역이 생기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연계가 돼가지고 신도시로 연결될지 이건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철도 연결될 거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보면 벌써 이렇게 계획이 다 잡혀 있거든요. 이게 아마도 올해면은 공사가 될 건데 여기가 대관람차가 시야호를 건너면서 이렇게 신도시에서 빠져나가면서 여기에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대관람차가 여기서부터요. 몇 킬로나 될까요? 이것도 1킬로나 되네요. 시야호를 건너갖고 여기가 연결돼요. 한 1.2킬로나 되네요. 여기에 대관람차까지 생겨요. 이렇게 완전히. 너무 볼거리가 좋겠죠. 이게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다 얘기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보면요. 이게 송산그린시티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어디로? 시흥시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어떤 화성시라든지 따로 시가 구별이 되어 있지만 수자원공사 입장에서 보면 송산그린시티 1700만 평이나 여기에 MTB 있죠. 이 MTB에 301만 평이나 똑같이 보는 거예요. 같이 개발한다. 시야호를 중심으로 해서 같이 개발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발할 지역도 많고 그리고 땅이 많은데 살 지역들이 너무 많잖아요. 도로도 여러 군데 되어 있고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쪽은 이 고속도로 때문에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산업단지가 이걸 못 넘어오거든요. 고속도로를 타 넘어오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토끼굴이 있어요. 여기도 토끼굴이 보면 고정리에 있는데 여기는 토끼굴이 좀 큰 토끼굴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2차선 토끼굴이에요. 이런 굴은 좋아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넓잖아요. 이렇게 넓게 돼 있어요. 여기 동서진입도로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넓게 빠져가지고서 여기로 들어가면 산업단지, 이쪽이 다 자동차 테마파크죠. 여기 나오면 고정리에요. 고정리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거는 여기 다 확장이 돼요. 8차선으로. 도로가 여기 고속도로잖아요. 위에 이 고속도로가 너무 4차선인데 너무 막힌다 그래서 지금 8차선으로 확장이 돼서 이제 곧 공사 들어갑니다. 이게 넓어져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빠져나가는 구멍이 조그마한 구멍들이 있어요. 고속도로 아래를 통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11개인가 토끼굴을 세봤거든요. 그때 제가 다니면서 11개인가 그 정도 있어요. 그 중에 여기가 큰 데가 고정리에 하나 있고 용포리에 요 도로도 또 개통이 됐어요. 어디냐면 요거죠. 여기에 보면은 한참 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요게 다 공사가 돼가지고요. 뚫려버렸어요. 완전히 개통해가지고 열로 열렸거든요. 여기 산업단지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또? 아직까지 여기는 안 보이네. 이거 공사하고 있잖아요. 이게 공사하던 게 다 뚫렸어요. 개통이 돼가지고서 바로 직연결이 돼. 용포로입니다. 이게 용포로로 해서 이렇게 여기도 2차선 뚫리는 거죠. 여기가 산업단지예요. 들어가 보면요. 펜스 쳤죠 벌써? 예, 여기 산업단지예요. 다 펜스 치고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다 4차산업 혁명 지원지구 산업단지 엄청 넓죠. 이렇게 큰데 다 기업들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이런 굉장하죠. 이렇게 토끼굴을 좀 봤는데 여기 큰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여기에 넘어오는 도로가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산업단지를 넘어오는 도로가 원래 고속도로를 넘어오는 도로가 거의 없잖아요. 여기네요. 여기에 보면은 보이죠? 한번 제가 편집들을 지어보면 보여요. 유일하게 서해안 고속도로를 다 밑으로 뚫어놨는데 여기만 넘어가요. 3존 서길이라 돼 있죠. 요게 넘어가요. 요게 2차선 돼 있다가 여기서 이제 4m, 3m 도로인데 이거는 넓혀질 거로 생각이 들어요. 왜? 산업단지에서 나와가지고서 바로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곳이니까. 여기도 한번 로드뷰로 볼까요? 네, 이렇게. 고속도로를 넘어가는 유일하게 여기 2차선 도로예요. 그럼 여기는 뒤로 가면은 이쪽도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뭘로 돼 있냐면 송산 도시구역으로 다 잡혀 있어요. 송산 도시구역이 어떻게 잡혀 있냐면 요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다 잡혀 있어요. 이렇게 송산 도시구역이라 해가지고 잡혀 있고 여기는 또 뭐로 잡혀있냐면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으로 다 잡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시가 산업단지가 신도시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축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잡혀 있죠. 벌써 이렇게 요게 송산 도시구역 쪽으로 다 잡혀 있어요. 그리고 이 도로가 중심으로는 다 성장관리 방안 수립 지역으로 다 잡혀 있고요. 이렇게 살 땅들도 찾아보면 있는데 굳이 왜 여기 송산역이 생긴다고 송산역 앞은 서울역처럼 지가가 올라간다 이 말을 믿으시는가요? 이렇게 하면서 평당 절대농지를 200만원에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연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얘기를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제가 너무나 답답해서 이런 거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자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정말로 답답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살려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지가가 오를 땅인지, 그린벨트 지역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도시에 아니면 산업단지 주변에 잘 붙어 있는 땅이라 지가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좋은 투자 지역인지 궁금하실 텐데 나름대로 공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막 문자 주지 마시고요. 정말로 고민이 되는 땅, 내가 이게 정말로 이걸 잘못 판단하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되는 땅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자 주세요.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일,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담을 문자 주시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송산역 주변의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땅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